안녕하세요. 어제는 못했어요. 어제는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하여튼 자기암시 공식을 저녁에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먼저 그 전에 했던 거 듣고 잤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는다고 찍었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녹음이 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사무실 출근하면 일단 이거부터, 신경 써서 먼저 해야 되겠다. 예. 지금 시간은요, 8시가 조금 넘었어요. 오늘 출근은, 6시 한 20분쯤 했을 거예요. 네. 자기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그쵸. 하품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설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아이고.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목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함은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네, 오늘은 멘토도 읽어보고 싶고요. 멘토 2.0. 네. 상대방의 본성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상대방의 본성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거 어제 읽었는데요. 그저께 사마귀를 모르십니까? 화가 난 사마귀가 앞발을 벌리고 수레바퀴 앞에 막아서서 자기가 바퀴에 깔려 죽을 것도 모르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기 재질의 훌륭함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의 훌륭함을 내세우면서 상대방의 권위를 건드리면 위태로워집니다. 호랑이를 기르는 사람은 호랑이에게는 절대 산 것을 먹이로 주지 않는데 호랑이가 산 먹이를 죽이는 사이에 사나움이 되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랑이에게 먹이를 통째로 주지 않는데 그것은 먹이를 찢는 사이에 사나움이 되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랑이의 배고픔과 배부름을 살펴 그 사나운 마음이 수그러들게 해줍니다. 사람과 호랑이는 다른 종류의 동물이지만 호랑이가 자기를 길러주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 하는 것은 호랑이의 성질에 따라 맞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예. 또한 호랑이가 자기를 길러주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호랑이의 성질을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말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구니에 똥을 받고 큰 조개 껍질에 오줌을 받습니다. 그러나 목이나 등에가 말에 앉아 있을 때 그것을 잡으려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말의 등을 치면 말은 놀라 재갈을 부수고 사람의 머리를 깨거나 가슴을 떠받습니다. 노여움이 생겨 사랑이 잊히기 때문입니다. 어찌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물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산다. 참된 사람은 그의 마음을 잊고 있고 그의 얼굴은 적막하며 그의 이마는 넓다. 쓸쓸하기가 가을과 같고 따스하기가 봄과 같다. 기쁨과 노여움의 감정은 사철의 변화와 통하고 만물과 잘 조화되어 그 한계를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인이 군사를 일으키게 되면 나라는 멸망시켜도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은 잃지 않는다. 이익과 은혜로운 혜택을 오래도록 베풀어지게 하면서도 사람들을 편애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만물의 통달함을 즐기는 것은 성인이 아니다. 따로 친근한 사람이 있는 것은 어짐이 아니다. 때에 앞서는 것은 현명한 것이 아니고 이로움과 해로움이 같이 통하지 않는 것은 군자가 아니다. 명성을 쫓아서 자기를 잃는 것은 선비가 아니다. 자신을 망치면서도 참되지 않는 것은 남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다. 호불해와 무광, 백의와 숙제, 기지와 적여, 기타와 신도적 같은 사람들은 남에게 불임을 당하고 남을 즐겁게 하면서도 스스로 즐기지는 못한 사람들이다. 호불해는 요임금이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말을 했을 때 강에 투신한 사람이다. 호불해와 무광, 무광은 하의 현인 탕왕 걸왕을 친 후 천하를 무광에게 넘기려고 하자 이를 사양하여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기자와 적염. 은은 은주왕의 숙부, 기자. 은이 망한 후 기자 조선을 세웠다는 설이 있음. 평양에 기자묘가 있으나 최근 우리 국사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비간과 더불어 은의 3인이라고 한다. 신도적, 기타와 신도적. 은나라 말 사람으로 주왕의 실정으로 천하가 어지러워지자 스스로 독에 들어가 연못에 빠져 죽었다고 함. 또는 하나라의
사람으로 탕왕이 천하를 차지하자 이를 치욕으로 여겨 돌을 끌어안고 강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자신을 망치면서도 참되지 않는 것은 남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을 망치면서도 참되지 않는 것은 남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다. 호불해와 무광, 백의와 숙제, 기자와 저격, 기타와 신도적 같은 사람들은 남에게 불임을 당하고 남을 즐겁게 하면서도 스스로 즐기지는 못한 사람들이다. 사람은 편안히 생활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청근이 은양 땅을 가다가 요수가에 이르러 어떤 이를 만나 물었다.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사람이 말했다. 돌아가시오. 어째서 귀찮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조물주와 벗이 되어 있습니다. 실증이 나면 아득히 나는 새를 타고 이 세상 밖으로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논일며 한없이 넓은 들에서 살려던 참이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로 내 마음을 흩트리려 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다시 물으니 그 사람이 말했다. 당신의 마음을 담담한 곳에 논일게 하고 기운을 막막한 곳에 모으고 만물의 자연스러움을 따라 사사로움이 없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천하가 다스려질 것입니다. 마음쓰기를 거울과 같이 해야 한다. 명예의 우상이 되지 마라. 모의의 중심이 되지 마라. 일의 책임자가 되지 마라. 지혜의 소우주가 되지 마라. 무궁한 돌을 철저히 터득하여 아무 조짐도 없는 경지에 논이러라.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을 다하여 이득을 찾지 마라. 언제나 마음은 텅 비워야 한다. 지인의 마음씀은 거울과 같은 것이다. 가는 것은 가는 대로 두고 오는 것은 오는 대로 둔다. 변화에 호응하되 감추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사물을 견뎌내면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인의가 가해지면 자연은 죽는다. 남해의 제왕을 숙이라 하고 북해의 제왕을 홀이라 하고 중앙의 제왕을 혼돈이라 했다. 어느 날 숙과 홀이 혼돈의 땅에서 만나게 되었다. 혼돈이 이들을 잘 대접해주자 숙과 홀은 혼돈에게 보답할 것을 의논했다. 사람들은 7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어 그것으로 보고 듣고 먹고 숨쉬고 있는데 혼돈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그에게 구멍을 뚫어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혼돈의 몸에 하루에 1개씩 구멍을 뚫어 주었는데 7일 만에 혼돈이 죽고 말았다. 혼돈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 올바른 경지에 이른 사람은 그의 본성과 운명의 진실함을 잃지 않는다. 그러므로 합쳐져 있다 해도 쓸데없이 들러붙지 않고 갈라져 있다 해도 소용없이 덧붙어 있지 않고 길다 해도 남는 것이 없고 짧다 해도 부족하지 않다. 물오리의 다리는 비록 짧지만 길게 늘려주면 걱정하게 될 것이며 학의 다리가 비록 길지만 짧게 잘라주면 슬퍼하게 될 것이다. 본성이 길면 잘라주지 않아도 되고 본성이 짧으면 이어주지 않아도 된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인의는 사람의 진실한 모습이 아니다. 어진 사람이란 얼마나 많은 걱정을 지니고 있는가. 또한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이 붙어있는 사람은 그것을 갈라주면 아파 울 것이다. 손가락이 하나 더 달린 육손이에 더 달린 손가락을 잘라주면 또한 아파 울 것이다.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숫자상 남음이 있고 한쪽은 부족함이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걱정은 한 가지이다. 지금 세상에 어진 사람들은 눈을 멀쩡히 뜨고서 세상의 환난을 걱정한다. 어질지 않은 사람들은 타고난 본성의 진실한 모습을 버리고 부귀를 탐내고 있다. 그러니 인의는 사람의 진실한 모습이 아니다.
인의로 본성을 잃게 만들어 세상이 어지러워졌다. 말이 자유롭게 살고 있을 때에는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며 기쁘며 서로 목을 맞대 비벼대고 화가 나면 등을 돌려 서로 걷어찬다. 말의 지혜란 이것뿐이다. 그런데 말에게 멍에를 올려놓고 굴레로서 제약을 가하게 되자 말은 수레채를 벗고 멍에를 떨쳐버리고 수레의 포장을 물어찢고 재갈을 뱉어내고 고삐를 물어뜯을 줄 알게 되었다. 이처럼 말의 지혜를 도적처럼 교활하게 만든 것은 백락의 죄이다. 혁서씨 때에는 백성들은 살면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걸어 다니면서도 갈 곳을 알지 못했다. 입에 음식을 문 채로 즐거워했고 배를 두드리며 놀았었다. 백성들의 능력은 이 정도에 그쳤었다. 성인이 나와 예의와 음악으로 번거롭게 하여 천하의 모양을 뜯어 고쳤다. 인의를 내걸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에 힘쓰면서 다투어 이익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백락 전국시대의 사람으로 말 감정가이다. 혁서씨 옛날의 전설적인 제왕이다. 방비가 역으로 도둑을 돕는다. 상자를 열고 주머니를 뒤지며 괴짝을 여는 도둑에 대비하기 위해서 끈으로 꼭 묶고 자물쇠와 고리를 단단히 거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지혜이다. 그러나 큰 도둑은 괴짝을 짊어지고 상자를 둘러매고 주머니째 들고 달아나면서 오직 끈과 자물쇠와 고리가 약하지는 않을까만 걱정한다. 그러니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바로 큰 도적을 위해 재물을 꾸려놓은 꼴이 되지 않겠는가. 성인이 없어져야 도적도 없어진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극한 지혜로서 큰 도적을 위해 재물을 쌓지 않는 것이 있던가. 이른바 지극한 성인으로서 큰 도적을 위해 지켜주지 않는 것이 있던가. 옛날에 용봉은 목이 잘리고 비가는 가슴이 갈려지고 장홍은 배를 찢기고 오자선은 강물에 던져졌다. 이 네 사람은 현명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할 수 있다. 도척의 부하가 도척에게 물었다. 도둑질에도 도가 있습니까? 도적이 대답했다. 어디를 간들 도가 없겠느냐? 남의 집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마음대로 알아내는 것은 성인이다. 남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은 용기이다. 남보다 뒤에 나오는 것은 의로움이다. 도둑질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아는 것은 지혜이다. 그리고 나누어 갖는 것은 어짐이다. 이 5가지를 갖추지 않고서 큰 도적이 되었던 사람은 없었다. 착한 사람도 성인의 도를 얻지 못하면 서지 못하고 도척도 성인의 도를 얻지 못하면 행세하지 못한다. 세상에 착한 사람은 적고 착하지 않은 사람은 많으니 성인이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점은 적고 해롭게 하는 점이 더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고 노나라 술이 물고 조나라 수도 한단히 포위당했다고 하는 것이다. 성인이 생겨나자 도둑이 일어났다. 그러니 성인을 쳐 없애고 도둑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세상은 비로소 다스려질 것이다. 냇물이 마르면 골짜기가 생겨나고 언덕이 평평해지면 연못이 메워진다. 성인이 죽어버리면 큰 도적은 생기지 않고 세상은 평화로워져 아무 탈도 없게 될 것이다. 성인이 죽어버리지 않으면 큰 도적은 멈추지 않는다. 비록 성인은 존중하며 세상을 다스린다 해도 그것은 바로 도적을 존중하여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인위적인 정치로는 세상이 혼란해진다. 요임금이 천하를 다스리게 되자 백성 자고를 제후로 삼았다. 그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친자 자리를 물려주고 순임금은 우임금에게 천자 자리를 물려주고
물려주자 백성 자고는 제후 자리에서 물러나 농사를 지었다. 우임금이 그를 찾아가니 그는 들에서 밭을 갈고 있었다. 우임금은 아래쪽으로 서서 물었다. 옛날 요임금께서 천하를 다스릴 때에는 선생님께서 제후로 계셨습니다. 요임금께서 순임금께 천자 자리를 물려주셨고 순임금께서는 저에게 천자 자리를 물려주자 선생님께서는 제후 자리를 물러나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백성 자고가 말했다. 옛날 요임금께서 천하를 다스리실 때에는 상을 내리지 않아도 백성들이 일에 힘썼고 벌을 내리지 않아도 백성들이 두려워했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상을 내리고 벌을 내리는데도 백성들은 얻을지 않습니다. 덕은 이로부터 쇠하고 형벌은 이로부터 확립되어 있습니다. 후세의 혼란은 이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당신은 물러나지 않으십니까? 내 일이나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한가한 모습으로 돌아보지도 않고 밭을 갈았다. 일단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뭐 제 책이 아니라서 이거 뭐 낙서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읽고 또 읽고 이러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네. 이제 오래간만에 AI 사피엔스를 이거 읽는데 엄청 오래 걸리고요. 저기 또 책 사는 것도 언제 읽을지 1년에 책을 뭐 한 달에 한 권씩 읽는 어떤 모임이 있는갑더라고요. 저보고 그 모임에 들어오라 그러는데 도저히 저도 한 달에 한 권씩 읽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유통의 미래가치 팬덤 기업의 자본이 몰린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레이블 코퍼레이션은 중국의 유명 이게 발음 잘 모르겠습니다. 후에다가 이응을 어떻게 읽죠? 후에다가 이응은 못 읽겠습니다. 흥 이건 어떻게 읽더라? 쉬샨과 계약을 맺고 물건을 판매하는 유통업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레이블 코퍼레이션이 중국의 유명 쉬샨과 계약을 맺고 물건을 판매하는 유통업을 시작했다. 쉬샨은 일본에 건너가 13시간 동안 방송을 하며 무려 13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한다. 개인의 팬덤이 쇼핑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아이디어의 전쟁이다. 얼마나 좋은 상품을 잘 소싱해서 소비자의 열광을 이끌어내느냐 싸움이다. 제조기업들도 선호한다. 괜히 효과도 검증 안 된 TV 광고나 수수료가 엄청 비싼 TV 홈쇼핑에 들어가기보다 매출 대비 수익 분배 계약을 할 수 있는 왕흥이나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효과 면에서 훨씬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왕흥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쇼핑 방송을 소화하고 물건을 팔아낼 수는 없다. 대신 규모는 작지만 알차게 만들 수는 있다. 인플루언서 기반 라이브 커머스에서 하나가 잘 정착하면 또 하나를 도전해 볼 수 있다. 팬덤 소비의 특성상 한번 매출이 폭발하면 엄청난 이익이 날 수도 있다. 직원 수도 적고 몸집이 가벼운 만큼 소비자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변덕이 심한 팬덤 경제에 높은 적응력을 가질 수 있고 팬덤을 주도하는 층, 주로 젊은 층에 맞는 상품 기획팀을 운영할 수도 있다. 아이디어로 무장한 MZ세대에게는 새로운 기회이다. 여기다 업무별로 AR을 적극 활용해 효율을 극대화한다면 정말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될 것이다. 이런 변화를 기회로 삼아 팬덤 소비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무신사이다. 무신사.
어제 연필꽂이 있잖아요. 볼펜이 어쨌거나 있었는데 좀 많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다 누가 갖고 갔는 건지 제가 어디 갖다 버렸는지. 사실 무신사는 조만호 대표가 고3 때 프리첼에 만든 동호회 이름이다.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 무신사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뜻이다. 역시 깃털처럼 가벼운 디지털 세대의 센스이다. 신발 덕후의 놀이터에 많은 사람이 몰리자 그걸 온라인 커머스로 발전시켰다. 2012년 법인 설립 이후 폭발적 성장을 거듭해온 무신사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매출이 크게 성장했다. 2020년 3,319억이던 매출은 2022년 7,083억까지 상승했고 23년에도 큰 폭의 신장을 보였다. 22년 3조 4천억 원이던 총 거래액은 23년 4조 원을 넘어섰다. 이런 실적을 인정받아 23년 7월에는 2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는데 그때 인정받은 밸류가 4조 원이었다. 엄청난 미래 가치가 포함된 가격이다. 잠시 자리에서 물러났던 조만호 대표가 다시 최근 복귀해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된다. 물론 여기도 경쟁이 치열하다. 2015년 창업한 에이블리는 여성 고객들의 팬덤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매출 증가를 이뤄온 온라인 커머스이다. 실제로 23년 전문몰 앱 사용자 수에서 694만 명을 기록하며 무신사의 512만 명을 앞질렀다. 2023년에는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유니콘 기업은 총 22개인데 무신사를 비롯해 오아시스, 마켓컬리, 버킷플레이스, 위메프 등 온라인 유통기업만 무려 5개에 이른다. 22년 기준으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온라인 유통시장 점유율 1위는 쿠팡, 2위 네이버 쇼핑, 3위 지마켓, 이어서 11번가 카카오, 롯데온,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순이다. 여전히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유통망이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지만 미래 기대치는 다른 상황이다. 이 순위에는 없지만 제법 큰 이익을 내며 유니콘으로 무럭무럭 성장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나스닥에 상장한 쿠팡은 시총 40조 원으로 부동의 국내 1위이다. 23년 매출도 30조 원을 넘었고 영업이익도 6천억 원을 넘어 최초로 영업 흑자를 달성했다. 오프라인 유통의 최고 기업인 이마트 시가총액은 2조 원에 불과하다. 무신사 밸류가 4조 원인데 이마트로서는 아쉬울 만하다. 유니콘 기업은 상장 전이지만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기업을 의미하는데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나 기업 가치를 감안하면 그야말로 미래 유통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피 튀기는 결투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누군가에게는 위기이고 누군가에게는 기회이다. 확실한 것은 디지털 세대를 매료시키는 팬덤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업이 팬덤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미래의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소비자와 제조업체를 직접 연결하는 위협적 플랫폼의 등장. 일단 잠시만요. 소비자와 제조업체를 직접 연결하는 위협적 플랫폼의 등장. 이미 온라인 유통 매출은 오프라인을 넘어섰다. 이제 어느 하나만 갖고 유통을 다 장악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다. 신선식품, 배송에 강한 기업, 새벽 배송을 잘하는 기업, 여성 의류에 집중하는 기업, 가성비 최고의 공동 구매에 강한 기업, MZ세대 트렌드를 잘 읽는 기업, 요가복으로 승부하는 기업 등 팬덤을 만드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큰 성공을 맛볼 수 있는 시대이다. 그 성공의 크기도 수십 년 된 대기업에 못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너무 비대해진 대기업보다 훨씬 가볍고 유연하며 효율적이다. 도전해볼 가치가 풍부한 시장이 활짝 열린 것이다. 가장 보수적이라는 유통시장까지 말이다. 이제 온라인 유통은 쿠팡이 지배하는가 했더니 어느새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라는 중국 직구 서비스가 등장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엄청나게 많은 중국 제조기업들을 직접 연결해서 엄청나게 싼 값으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플랫폼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충격을 주고 있는 기업들이다. 아마존도 쿠팡도 이들의 위협에 긴장하는 중이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서비스이다. 어차피 메타 세상에서는 국경도 의미가 없고 신선식품이 아니라면 특급 배송을 고집할 이유도 없다. 이 플랫폼들은 중국의 제조기업들을 메타 세상 소비자에게 연결해 확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식의 진화는 어쩌면 당연한 변화이다. 온라인 유통 전쟁과 새로운 생태계의 형성은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른다. 수십 년간 오프라인 유통은 정말 다양한 방식이 생멸해왔다. 온라인도 마찬가지이다. 기업들은 저마다 새로운 방식에 도전한다. 쿠팡, 네이버 쇼핑, G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SSG.com, 티몬, 유메프 등 이미 대기업군에 도달한 기업들이 자리를 잡았고 앞서 언급했듯 또 5개 유니콘이 뛰어들어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유통을 만들어내고 있다. 새로운 유통 방식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 중이다. 미국 시장을 흔들고 있는 대표 서비스가 바로 세계 위 커머스 업체 알리바바 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 세계 3위 판도더 홀딩스의 테무, 중국 대형 패션 플랫폼 쉰이다. 소위 알테쉬로 불리는 이들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며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속도로 성장 중이다. 광고는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고 소비자와 제조업체를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유통 방식을 만들어 간다. 우리나라 쿠팡에서도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유통은 끊임없이 등장한다. 내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유통의 모델도 제조업체와 소비자를 직결하면서 소비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제조기업은 누구나 자사 쇼핑몰에서 직판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지만 이게 참 어렵다. 이제는 많은 서비스가 생겨 자사몰을 꾸미는 것까지는 비교적 쉽게 저비용으로 할 수 있지만 소비자를 유입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을 이용할 수 있지만 매출이 늘면 수수료 비중이 너무 커진다. 쿠팡은 40%까지 받고 있다. 화장품도 올리브 영에 입점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수수료가 60%를 훌쩍 넘는다고 한다. 이 정도면 오프라인 백화점 입점과 다를 바가 없다. 자사몰에서 판매하면 이걸 줄일 수 있는데 플랫폼 기업들이 자사몰에서 가격을 낮추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 많은 기업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커머스에 도전하고 있다. 이 제품 미쳤어요 라는 댓글이 달리는가? 내가 오랫동안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로직 스퀘어라는 스타트업은 새로운 커머스 방식에 도전 중이다. 플랫폼의 수수료로 40%를 떼어주기보다 차라리 소비자에게 20% 혜택으로 제공하자는 컨셉이다. 제조기업은 자사몰이 활성화되고 모든 소비자 데이터도 확보할 수 있어서 관심이 높다. 플랫폼에게 줄 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면 제품에 대한 팬덤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다. 판매 방식은 구매 후 지인에게 소개할 때마다 캐시백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온라인 기반의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다단계 영업이나 피라미드 방식은 아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알리느냐이다. 여기에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한다. 인플루언서들이 유튜브나 틱톡으로 제품을 소개하면서 자사몰 링크를 연결한다. 링크를 통해 접속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면 네트워킹 할인 프로세스가 시작된다. 인플루언서는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거나 제조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컨텐츠 제작사도 함께 비즈니스 모델 기획에 참여한다. 올곧 김밥의 사례에서 보듯 웹툰이나 드라마는 상품 유통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제조기업과 미디어 제작기업의 힘을 합치면 우연한 히트 상품이 아니라 기획 상품을 만들 수도 있다. 다이어트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다. 문제는 이 모든 커머스를 손쉽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커머스 플랫폼 기축 기술이다. 이것이 IT 스타트업이 갖춰야 할 실력이다. 또 하나가 필요하다. 구독과 좋아요를 일으킬
미디어 제작 기업의 컨텐츠 제작 실력이다. 팬덤을 만들어야 유통도 성공한다. 나머지 하나는 상품의 매력이다. 이 제품 미쳤어요. 이 제품 미쳤어요. 엑스피어 블록체인, 엑스피어 코인 미쳤어요. 엑스피어 코인 미쳤어요. 엑스피어 코인 미쳤어요. 상장이 되면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10,000원까지도 가게 되면 이 코인 미쳤어요 이럴 거예요. 상장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장빨. 그래서 11,000원, 12,000원, 13,000원, 14,000원, 15,000원, 16,000원, 17,000원, 18,000원, 19,000원, 20,000원이 가면 이 코인 미쳤어요 이럴 거예요. 미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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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품 미쳤어요. 이 제품 미쳤어요. 이 블록체인, 엑스피어 블록체인 미쳤어요. 미쳤어요. 이야, 미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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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삼위일체, 삼위일체.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다. 그래도 도전해 새로운 도전이 성과를 내면 없던 이익이 생기는 것이니 스타트업이라면 더욱 해볼 만하다. 하나의 스타트업 사례를 소개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커머스 플랫폼에 도전하는 기업은 아마 1년 뒤에 100개도 넘을 것이다. 내가 상담해준 꽤 괜찮은 플랫폼만도 수두룩하니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만들어진다. 누군가는 성공하고 또 누군가는 실패하면서 말이다. 24년은 온라인 유통과 오프라인 유통의 매출이 골든 크로스를 하는 해이다.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이제 더 세분화된 온라인 유통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도전해볼 만한 매력적인 사업 영역이다. 이때도 비즈니스 융합 및 기획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네. 이 코인 미쳤어요. 이렇게 우리 엑스피어 코인 미쳤어요. 직원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한다. 오프라인 유통도 가능성은 여전하다. 우리나라 전통의 유통기업 신세계 그룹은 내가 애착을 많이 가진 기업이다. 경영 자문도 해주고 직원 대상 강의도 여러 번 했다. 심지어 소액이지만 주주이기도 하다.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마트를 이끄는 용진이 형 인스타그램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타다. 용진이 형은 인스타그램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타이다.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의 유일한 기업 총수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이 정용진 회장의 이런 활동을 못마땅해 하며 오너 리스크를 힐난한다. 그런데 그의 행보에서 일론 머스크의 향기가 스물스물 묻어난다. 광고하지 말고 소통하라. 스스로 열광하게 하라는 메시지가 떠오른다. SNS를 통해 MZ와 활발히 소통하는 그의 이미지는 신세계 그룹의 이미지에 투사된다. 나하고 친해지는 것이다. 실제로 백화점 유통의 양대 강자로 불리던 신세계와 롯데의 이미지는 적어도 MZ세대에게는 완전히 다르다. 내가 인터뷰한 많은 학생들이 신세계와 롯데의 브랜드 이미지를 전혀 다르게 인지했다. 용진이 형의 활발한 SNS 소통이 신세계 백화점에 득이 된 것이다. 덕분에 신세계는 롯데를 꺾고 국내 최고 매출의 백화점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신세계 백화점은 잘 되는데 이마트나 ssg.com은 왜 어려운 것일까? 역시 문제는 실력이다. 아무리 이미지가 좋고 광고를 잘해도 찾아온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주지 못하면 결국 팬덤이 유지될 수 없다. 신세계 백화점은 고객들에게 그런 경험을 제공했고 ssg.com은 그런 경험을 주지 못했다. 좋은 경험을 디자인하려면 뼛속까지 MZ세대에 몰입해야 한다. 그런데 조직이 수십 년간 쌓아온 강력한 레거시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사업 시작부터 오로지 MZ의 경험에만 몰두했던 신생 온라인 커머스와의 경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 이기려면 달라져야 한다. 온라인 커머스에 집중하겠다던 CEO만 바뀌면 되는 게 아니라
전 직원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한다. MG가 열광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보자는 각오로 도전자의 자세로 달려들어야 한다. 기회는 충분하다. 오프라인의 강자 월마트냐? 최근 다양한 온라인 커머스 전략을 성공시키며 여전히 미국 유통의 중추를 유지하고 있다. 시가총액도 600조 원, 24년 2월 기준을 지켜내고 있다. 코스트코도 오프라인으로 승승장구하고 더 현대도 벤치마킹 할 만하다. 여의도, 더 현대, 서울은 어느새 MZ세대의 성지가 되었다. MZ세대도 오프라인에서도 경험을 매우 중시한다. 이마트도 당연히 성장 가능성이 크다. 최근 개장한 수원 스타필드에 엄청난 인원이 쏟아져 들어온 것만 봐도 기회는 충분하다. 관건은 그들에게 어떤 감동적인 경험을 주고 어떻게 다시 찾아오게 해서 팬덤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느냐이다. 결국 승부처는 구독과 좋아요이다. 구독과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한 추격자라는 각오로 도전해야 한다. 그게 팩트다. 산업 생태계에서는 스타트업만 필요한 게 아니다. 기존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건전한 경쟁이 튼튼한 미래를 만들기 때문이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MZ 팬덤에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오늘 오후 2시에는 우리 그룹장님 설명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엑스피어 코인이 미쳤어요.